한국엔 왜 스티브 잡스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들 하시고 궁금해들 하시죠? 구조적인 원인들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한계 상황도 있고, 대기업이 워낙에 크고 우리나라는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가 숨 쉴 틈이 없지 않는가 하는 구조적인 문제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재기하기 힘든 그런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애당초 벤처가 없기 때문에 새로 하기 힘든 거 아니냐 등등 많은 의견들 좋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번에 세펄스키 교수님의 행동이라는 책, Behave, 이걸 보면서 이 책을 해서 느낀 거 한 가지가 딱 요거에 인사이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세펄스키 교수님은 먼저 소개하다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의 그 신경외과, 그 다음에 신경학, 생물학 세 분야에 걸쳐서 교수직을 가지고 계신 엄청난 석학이십니다. 이분이 하버드, 스탠포드, 대표적인 탑스쿨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교수 된다는 것도 정말 힘든 건데, 세 분야의 교수란 건 엄청나신 분이세요. 꼭 한번 이 벽돌책 읽어보실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분의 얘기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전두엽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는 건데, 전두엽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성적인 판단, 의사결정 이런 거를 사회적 컨텍스트에 맞게, 소셜 노름, 사회 규범에 맞게 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억제하는 부분이 바로 대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전두엽이 그러면 완성됐다. 전두엽이 완성되는 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두엽의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면은 가끔씩 날라다니고 불가능한 짓을 내가 불을 뿜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이성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당연히 되죠. 꿈속에서는. 전두엽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술 취하고 나면은 갑자기 이게 와일드한 행동 나오시죠. 행동 조절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긴요. 전두엽이 마비가 돼서 그렇죠. 알코올 때문에. 그게 이제 전두엽의 역할이란 게 그렇게 뭔가 고삐를 쥐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두엽이 완성되면 내가 속한 집단의 규범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고 완전 정착을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이 언제냐? 사실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이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 팍 나가죠. 그리고 뭔가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두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원들, 그죠? 원숭이들의 행동을 봤을 때 얘네도 전두엽이 있거든요.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인 사춘기 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보니까는 이때에 자기가 속한 친족 집단을 벗어난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인 거죠. 부모님한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출하고 싶은 거죠. 팍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옆에 집단에 가서 기웃기웃거린답니다. 지금 얘네는 뭐하지? 이거 좀 신기하네. 전에 못 보던 거네. 우리 친족들 집단에서는 못 보던 짓을 얘네는 좀 하네. 이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저쪽 새 집단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침입자다. 그러면서 와서 혼내려고 그러겠죠. 거기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이렇게 이제 호기심으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건 그만큼 위험 선택입니다. 위험 선호도에 그리고 관련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때리려고 왔을 때 살짝 도망갔다가 다시 또 가고, 다시 또 도망가고, 다시 또 가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좀 정들겠죠. 그러다가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결혼해가지고, 내 집단을 떠나서 새로운 친족 집단에 가서 결혼을 하는 덕분에, 종의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냐면은, 같은 친족 집단에서만 계속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형아가 많이 나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에서 도태되기 쉬운데, 이렇게 잡종 강세라 그러죠. 새로운 집단과의 이게 결혼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종들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파괴라 그러나요? Creative Destruction 이런 것처럼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 하는 거냐? 사춘기 때. 예.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뭔가 엉뚱한 짓 저질러 보기, 실험적인 행동, 벤처 창업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영어로는 novelty seeking, 자극 추구,
본능이거든요. 이게 언제 되느냐?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에. 전두엽이 완성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마르고 나면 오히려 안 좋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25세까지랍니다. 25세.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세. 자, 그래서 여기 유명한 사람들 대학생 때 사진 나왔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앤드 빌 게이츠. 둘 다 엄청난 애플 창업을 한 사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 각각 나이 21세와 20세 때 창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왜 스티브 잡스가 없냐? 왜 없겠는요? 이 나이대의 청년들이 뭘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신입생 애들한테 특강을 하면서 얘기한 건데, 신입생 20살이죠. 지금부터 너님들이 뭘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 나이 때 뭘 하는지를 내가 좀 데이터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때 뭐 합니까? 뭐 하긴요. 오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대치동 학원, 그죠? 사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공포 마케팅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이 공포 마케팅이 정말 세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도 유치원 때부터 대치동 뺑뺑이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치동 학원 재벌들이 이거를 갖다가 피리를 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이해합니다. AI, AGI, LLM, 챗GPT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가 위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 칼라부터 위협이 된다. 특히나 대학에 들어오면은 코딩아 놀자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코딩 가르치는 거 이제 다 쓸데없다. 왜냐하면 챗GPT가 다 리플레이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패닉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의대에 향한 반수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한국에는 왜 스티브 잡스가 없냐라는 질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라고 비판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다만 그 리스크 테이킹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다. 대치동 학원 가가지고 악순환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 그럼 그렇게 바란다는 의대들 가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강남역에서 제가 횡단보도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앞에 새 건물 보시면 지금 성형외과 관련돼 가지고 의사들의 병원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가야 되는가? 의치, 한약수, 요 대학들, 그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어느 의대를, 특정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뭐예요? 다른 의대로 또 가려고 붙어놓고 반수를 합니다. 그럼 그 원하는 의대를 가면은 안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서 세부 전공 나뉠 때에, 그죠? 원하는 성형외과, 미용, 그쪽에 세부 전공을 하기 위해서 또 붙어놓고 N수지라는 거, 안 봐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자, 로스쿨로 가요. 그럼 어떤, 지방대 로스쿨도 좋아요. 가면은 그 로스쿨에서 계속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까? 아니죠. 더 좋은 로스쿨 가기 위해서 붙어놓고 N수지를 합니다. 뱅뱅이를 돌아요. 그 다음에 회사 가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앤트밀이라는 현상, 제가 이제 동물학 하는 분들이 이제 발견하신 건데요. 개미들이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뺑뺑이를 집단으로 돌아가지고, 지쳐서 죽는 개미들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현타가 온 애들. 이런 현상이, 개미들이 왜 무한정 이렇게 뺑뺑 도느냐, 쳇바퀴 도느냐, 보면은 얘네들이 병정개미들 보면은 먼 거리를 쫙 집단으로 행군을 하죠. 먹이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 행군하는 길이 멀고 험하고 또 이것이 길이 갑자기 확 휘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급변하는 코스, 이런 때에서 갑자기 이 선배 개미가 페로몬을 잘못 분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친 선배 개미들이 잘못 그 쳇바퀴 돌면서 페로몬을 한 바퀴 돌게 되면은, 페로몬을 분비하게 되면은 후배 개미들이 그냥 무작정 그거 따라서 가다가 같이 쳇바퀴 돌다가 다 날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그러면 개미들만 어리석게 나오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왜 앤트밀이라고 부르느냐? 풍차를 밀이라 그러죠. 뭔가 뺑뺑 돌아가는 거. 이건 밀이라 그럽니다. 쳇바퀴 도는 거. 근데 개미들이 돈다고 해서 앤트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엔수밀을 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엔수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목표를 잡아야 될 거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그 실리콘밸리 쪽에 그 벤처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20대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3, 4년 딱 들어와 가지고 대학 공부하고 수시로 입사해 가지고 그죠? 수시 취준을 해가지고 입사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한 4년 정도 경력을 쌓고서는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대학원 공부를 좀 더 필요에 따라서 하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4년 내지 5년 단위로 해서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요. 이게 뭐 적당히 워라밸 찾아서 대충 댕기다가 퇴사 말에 와서 그러고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회사도 열심히 발전하고 그래서 자기도 경력을 개발하고 회사도 발전하고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 얼라이먼트가 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서 이렇게 쿨하게 빠이빠이 해가지고 또 새로운 회사로 가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대학교 4년 갈 때쯤에 이전에 관련된 업계에서 인턴을 2-3개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현업의 시장에서 사람들 마주치는 그런 알바 같은 걸 충실히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인턴도 뭐 한 길로만 쫙 가서 인턴이 아니라 좌충우돌 트라이얼 앤 에러 하면서 이 회사 저 회사 한번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쭉쭉쭉 커넥팅 더 닷 하는 거죠. 일단 어떤 회사든지 가서 인턴해보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 혹은 아닌 것 같아 좀 배워보고 또 그 다음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때 가서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현업에서 어떤 쪽의 인재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학부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직하는 스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게 대학 교육 때 정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대학들, 미국 대학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여학생들은 이렇게 쭈쭈쭈쭈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그 패스를. 근데 남학생들은 군대라는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아쉽다라고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우를 한번 저는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군역의 의무가 있거든요. 얘네는 입학 그 증서를 받자마자 바로 군대를 갑니다. 군역을 끝내야지만 대학을 들어와서 등록하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대학 1학년 때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알바와 인턴을 겹겹이 해요.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노련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쭉 미국처럼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25세입니다. 25세 이전에 전두엽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 테이킹 벤처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 이때 다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노련해져 가지고 쭉쭉쭉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참 나이고 한참 힘 좋을 때예요. 25세, 30세 이때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경력을 쌓고 나가고 30세 되면 노련해진다. 더욱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기는 하다. 군대가 중간에 뭐 가로막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전에도 인턴을 하고 이후에도 인턴을 한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기업체 담당자분들은요,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만 인턴 뽑아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1학년부터 알바 같은 거 좀 뽑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랑 우리 결혼한 거 아니야. 그냥 너도 한번 이 현업의 사람들하고 이 살을 맞대보면서 경험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도 쌓고 우리한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도 또 돈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쿨하게 빠이빠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한테 좋게끔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또 두물머리라든가 이런 회사들 보면은 핀테크 회사 두물머리 그게 보면은 그 천영록 대표님이 우리 학생들 1학년 애들도 벌써 인턴을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개발자 궁금해 와서 해봐 라고 이걸 또 독려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턴 벌써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 나중에 개발자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너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한 우리도 돈 벌고 너도 경험해보고 이게 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교수님들도 이 현업의 전문가분들, 두물머리 얘기도 했지만은 뭐
많은 전문가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로부터 공모전을 해가지고 뭐 그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평가하도록 피드백도 주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네트워킹의 기회로도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현업의 분들이 특강을 하시면서도 명함도 이제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레주메 좀 드리고 그러면은 또 그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친구분한테 또 넘겨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특강을 해줬을 때에 참여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럼 재학생들이 1, 2, 3, 4학년 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때에 특강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험상 이제 존슨 같은 엄청난 마케팅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전무님이 오셔가지고 뭐 특강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애들이 몇 명이나 와서 들을까요? 500명이라 그랬어요, 재학생이. 그럼 몇 명이나 듣느냐? 6명, 7명, 10명, 20명 되면은 다행입니다. 애들이 그걸 왜 안 올까 궁금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베인 컨설팅 같은 데에서 공동 CEO 이런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런 특강에 몇 명이 와가지고 이분의 명함을 받으려고 바리바리 막 난리 칠까? 그죠? 40명에서 50명 오면 많이 온 겁니다. 그럼 500명은 다 뭐하고 있는 거냐고요. 보시면은 1, 2학년들은 N수하느라고 대치동 가고 없어요. 3, 4학년들은 터덜터덜 돌아와가지고 CPA 시험 본다고 CPA 학원 혹은 뭐 공무원 시험의 학원에 가가지고 계속 그거 돌고 있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그 뭐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태생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네가 숙제를 열심히 함으로써 네 실력이 늘어났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숙제로 돌려버립니다. 뺑뺑이를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 활동에 신경을 쓸 여가가 없도록 정신을 털어놔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은 N수를 한다고 적은 여기 학교에다 둬 놓고서 대치동 가버리잖아요. 아니면 학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겉돌아 버리고서 악순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터덜터덜 돌아와도 이 취준하는 거가 상당히 늦게 되고 정보력도 늦게 되고 결국 30세 근처 가가지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지쳤어요. 체력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 위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내 상사가 나보다 5살 어린 교포예요. 혹은 인도 사람, 미국 사람, 나보다 5살 어린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쳐서 체력적으로도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힘들어집니다. 학부모님들은 대학에서 뭐 이제 믿을 거는 뭐 자격증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계속 시험 공부나 해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은, 부모님들 말씀 듣는 거는 적당히 해야 된다. 중요한 건 25세 이전에 그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에 novelty seeking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장에 적응을 잘한다. 노동시장도 인생도 정시가 아니에요. 어떤 이 기회라고 하는 거는 도둑처럼 본다 그러잖아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정시는 1년에 한 번씩 그때 되면 꼭 여기 기회 있지 나 잡아봐라 하고 와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사업이란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도둑처럼 기회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덜 됐는데도 들이닥쳐요.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죠? 그래서 20대 초반에만 경험이 가능한 일이 따로 있어요. 알바, 인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 1학년부터 인턴 하고 있어요. 벌써 하는 친구도 있고요. 부모님들 막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보다 완벽하게 너한테 뭐 편하게 대학 생활하고서 안정된 직장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완벽한 부모가 안 돼서 미안하구나. 그러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자꾸 강박적으로 그러시면 오히려 자녀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시면은 김현수 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던데 가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한테 너무 대들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받으시니까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저도 완벽한 자식 아니에요.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효도를 할 테니까는 대박이 나도록 그저 기도만 해주세요. 제 앞길에 자꾸 간섭하시면은 제 자신감 떨어지고요. 제 커리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길 터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대학을 들어갔으면 그걸로 쿨하다. 요즘은 인서울만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데 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 부모님의 욕심, 이런 거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가는 것 뿐이지 할 것 다 가요. 지금 지난 학기에 제 수업에서 월스트리트의 IB, UBS의 주식 분석 쪽에 본사의 애널리스트 인턴으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인데요. 미국인데. 인디애나 대학에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친구, 야, 축하한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래서 보니까는 합격 소식이 왔대. 이메일로. 여기로 간대. 와우, 그래. 축하한다. 너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인턴이나 알바는 무슨 경험을 했었니? 그랬더니, 별거 없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알바 경험이 전부라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쪽에서 일한 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갑질하는 고객 상대하는 거 얼마나 좀 싫겠어요. 그래도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겪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매 고객들을 접점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인더스트리의 first hand knowledge,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 피부로 와닿아서 경험해봤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그만 가게 알바부터 대기업 인턴까지 모두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이게 힘든 곳에서 별거 아닌 최저 시급 받아가면서 알바하는 이거 참 비관하지 마시고, 알바를 통해서 경영학과 인생, 이거를 직접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의 중요성, 서비스 정신 체득하기. 커피숍 알바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 커피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동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백종원 같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시라는 거고요. 수시 채용으로 변화를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은 이제 시험 점수로 해서 인재를 뽑는다 하는 거는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이게 좋은 방법이었겠죠. 널리 인재를 고려 등용한다 하는 거, 시험 하나로서 해보자. 근데 지금은요, 그런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이론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탁상 공론에 치우치는 그런 무약한 애들만 뽑기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체득, 익스피리언스, 현장에 이런 고객들 접점해서 고생해봤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제식 시스템으로서 키워나가는 거, 어프렌티스십, 어떠한 일타 강사를 통해서 전국에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은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똑같은 지식을 다 습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의 팀장님, 이분 훌륭하시거든. 내 교수님, 이분 훌륭하시거든. 내가 소속한 대학, 어느 대학이든 간에 훌륭한 분들 계시거든. 거기에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내 어프렌티스로서 열심히 그분한테 뭔가 배웠느냐, 그런 걸 가지고서 쭉쭉쭉 현업에서 커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배우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러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독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앞길 터주시는 거 오히려 자신감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식 앞길이 망가집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물어봤어요. 이번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경영학과하고 글로벌 경영학과 양쪽 과에 다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니네들 여기 오기 전에 알바 경험 해본 사람 손 들어봐라. 설문조사를 했어요. 특히 알바도 과외 관련된 업종 말고, 학원에서 뭘 도와줬어요, 문제 풀이하는 거에 도와줬어요, 그딴 거 말고, 어떤 걸 하느냐, 이런 편의점 알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알바하는 거, 고객 상대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올리브영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외국 고객들 많거든. 영어는 딴 때 써먹나? 그때 가서 써먹는 거지. 가가지고 가서 대면 접촉하고 세일즈하는 그런 감각 증진하는 거 얼마나 해봤나 보니까 30% 정도 벌써 지난 석 달 동안 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거고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나가서 사업도 잘하는 것도 거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이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요.
어떻게 장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 분석하고 적어보고 지점장님께 보고해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인터뷰할 때 또 써먹거나 등등 좋죠. 그 다음에는 학자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기반해서 학자가 돼야지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줍니다. 그죠? novelty seeking 이거 하는 거 지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엔 왜 스티브 잡스가 없는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 압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 25세 이전에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에 novelty seeking 하는 그런 인재들을 지금 길러야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해 주셨기를 바라고요. 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